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한민국 항모 도입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군사 전문 유튜버 매체들을 보면 항모 도입 사업에 대해서 서로 극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데 한번 차근차근 타당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모 도입 사업은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현 정부에서는 항모 도입 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잠잠하던 항모 도입 사업에 다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는데 그 도화선은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급의 캐터펄트 이륙 방식의 함재기는 KF-21을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2022년 방위비를 보도록 하죠. 총 54조의 무기를 도입하는 예산인 방위비 개선비는 총 16조 7천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 하시는 분들 있겠죠. 나머지 예산은 군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인들 월급도 포함돼 있죠. 그럼 생각보다 많지 않은 무기 도입 예상비와 비교해서 한국형 항모 도입 예산을 비교해보죠. 2007년부터 건조를 시작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지금 현재 항모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중형항모급 모델인데 배수량이 7만 톤급 정도 되죠. 이 항모의 선체 건조비만 6조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탑재 항공기 30여 대를 합하면 총 사업비는 12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면 영국보다 더 저렴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영국 퀸 엘리자베스 건조 예산은 10여 년 전 건조비라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앞으로 우리가 제작할 비용이 더 나가면 나같이 작게 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KF-21 양산 단가를 최저 8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항모 버전으로 새로 개발하면 900억 정도는 훌쩍 넘을 거로 추측됩니다. 그럼 항모 탑재기로 전투기 30대 그 외 10대 정도 더해서 40기 정도의 항공기를 탑재한다고 예상했을 때 총 도입 비용은 10조 정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죠. 거기에 한국형 항모에는 퀸 엘리자베스에는 없는 전자기식 캐터필드도 3기 정도 장착해야 해서 플러스 몇 조는 덤입니다. 그럼 이 빠듯한 전력 도입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항모를 꼭 도입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은 주위의 군사강대국들에 맞서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독침 전술을 쓸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전력 증강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항모 도입에 국방비를 몰빵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급한 곳에 들어가야 하는 국방비를 쪼개서 항모 도입을 하면 과연 그만큼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항모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자국령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죠. 중국도 요즘 해외에 해군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군사기지가 없어도 워낙 섬이 많은 섬나라 국가라 어쩔 수 없이 대만 옆에 자국섬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항모라도 도입하려는 예적인 케이스죠. 일본이 전범국가만 아니었음 진작에 정규 대형 항모 몇 척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눈치 살살 보면서 욕 안 먹게 경항모 2척을 도입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서해는 중국,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 남해는 대만과 일본 열도섬들로 막힌 바다에 접해 있죠. 우리는 해외에 영토나 해군기지도 없는데 항모를 도입하려는 명분은 중국 항모와 일본 항모에 대항하자는 이유에서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놓치고 있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주변 해역에 특히 서해에는 어떠한 항공모함도 진입하는 순간 수천 명의 군인들과 함께 수장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 미국 전략전술에 미항모전단의 서해항모 진입 군사 전략은 없습니다. 미군이 한국과 합동해군 군사훈련을 할 때 동해 먼바다에서만 하는 이유가 다 이 이유 때문이죠. 중국 근해에서 하면 미군 항모전단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모전단을 거느리고 주위 동맹국들의 군사기지가 널렸는데도 미국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어서 중국 근해의 중국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는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미군도 이런 상황인데 한국 근해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과 분쟁해서 항모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를 잡아드세요 하는 것과 같죠. 한국 근해의 해역들은 넓지가 않아서 지상의 미사일 기지에서와 공군의 대함 미사일 사정권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냥 표적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한국근해는 중1비 한국의 잠수함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부터 재래식 잠수함까지 말이죠. 대도 않는 북한 잠수함도 꼽사리 껴있죠. 북한이라고 막 무시했다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항공모함에 적이 많은 대한민국 근해에서 항모 대 항모 간에 결전을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제거돼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근해나 서해 동해에서 항모 결전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사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이 정도면 한국 해역 근처에는 절대 항공모함이 접근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 항공모함도 똑같은 처지이죠. 하하. 그럼 항모 찬성론자들의 또 다른 주장인 남중국해의 무역로 보호를 위해 항모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 우리가 항모를 도입해서 항모전단을 꾸려서 작전을 수행한다면 제일 먼저 중국 본토 특히 중국 해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사정권 밖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데 중국 대한 미사일들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생존이 매우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는 중국 핵 잠수함으로부터 한국 항모전단을 보호할 한국의 잠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한국에서 3,000톤급 국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만들지 않았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도산 안창호 잠수함은 재래식 동력 잠수함으로 고속으로 수중에서 항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단점이 핵 추진, 잠수함처럼 수중에서 고속으로 잠항을 오래 할 수 없으며 또 전출력을 가동해서 최고 속도를 낸다 해도 몇 시간 후에 바로 해수면 위로 부상하던지 스노클링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 전단은 한 척의 항공모함과 주위에 구축함 2척, 호위함 1척, 보급함 1척 등 기본적으로 4척 이상의 군함과 수중에서는 적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핵잠수함 1척이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전단 구성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이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듯이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서 항모전단을 따라다니면서 방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최고 속도가 20노트 정도인데 핵추진 항모는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항모전단의 작전 속도가 30노트 이상이라 재래식 잠수함은 도저히 따라다닐 수가 없죠. 일단 한국은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싶으면 핵잠수함 도입이 우선인 건 이제 다들 인지하셨겠죠? 핵잠수함 도입은 선택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문제는 이미 큰 결격 사유가 생겼죠? 밖에 나가서 작전도 못하는 항모를 비싼 돈 들여서 도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비용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한국형 중형항모 도입에 최소 10조 이상 들 거란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군사무기 체제는 삼축체제입니다. 동일한 무기가 3개 이상 돼야 전력으로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모가 한 척 있다고 치면 작전하다가 고장나면 조선소에 들어가서 최소 몇 주 최대 몇 개월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훈련 및 대기, 한 척은 수리 이런 3교대 체제가 구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국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척 훈련대 기분을 뺀다고 쳐도 2척은 있어야 하는데 2척이면 최소 20조에서 많게는 30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척 체제에서는 한 척 고장나서 수리 들어가면 항공모함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1년 방위력 개선비 16조 7천억으로 진짜 여기저기서 쪼개서 깨알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30조를 퍼붓는다면 당연히 다른 쪽 예산이 줄어들겠죠. 저는 항모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항공모함 보유는 국력과도 같은 겁니다. 항공모함 보유만으로도 한국의 국력 위상이 대외적으로 많이 강화되는 이미지 메이킹 효과가 있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에 돈 쓸 곳은 천지인데 여기서 목돈을 빼서 다른 부분에 쓴다는 것은 전세 살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상황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하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국방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할 곳, 특히 핵잠수함이나 군사-군집위성 조기경보기 무인 정찰기 등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투입되어야 할 곳에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 남는 여력에 국방비가 있다면
그때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제가 KF-21 도입 사업 때도 열띤 논쟁을 벌였었는데 그때 느낀 게 참 이익 집단들의 여론 개입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항모 도입 사업도 이렇게 조급하게 여론을 만드는 세력들은 뭔가 본인들한테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자주 국방과 국위구선주의자이지만 때와 장소와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조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 항모 도입 사업도 현명한 국책 운영자들이 잘 판단해서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국위구선TV였습니다.